자, 사기암 전역 수술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암은요, 이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기암하고 사기암은 달라요. 말기암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치료를 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는다. 이럴 때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암은 말 그대로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기암은 뭐냐? 제 경우는 저는 대장암이었고, 그런데다가 이미 이제 발견됐을 때는 간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제가 그렇게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별로 걱정 안 하고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밝고 좋은 면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을 진단 받았을 때 또 그 암 검사를 할 때도 저는 그냥 용종이 있어서 검사하는 도중에 뗄 수 있을 거야.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입원을 해갖고 막 이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제 처음 식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죽하고 뭐 동치미 뭐 제가 그 식사도 기억을 해요. 두부조림 뭐 계란 이렇게 스크램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처수를 뜨려고 하는데 그 중앙 그 소화기 내과에 그 양동훈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식사를 하는데 이러면서 막 어쩔 수 없는 아주 괴로운 표정이 되더니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간에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이게 말하자면 그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항암이라는 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긴 하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인생 또 파란만장해서 아, 이제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처음 든 생각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그냥 뭘 살겠다고 그렇게 하냐,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서 그냥 우리 아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가시니까 정말 그렇게 배고프고 야 주가 너 오랜만이다 막 이러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수저를 놓고 이제 뚜껑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종양내과의 홍영상 선생님, 저의 주치의인 홍영상 선생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참 병실까지 찾아오셔서 그분이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너무 항암치료 무서운 것 같다 뭐 이러고 저는 사실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뭐 그때 제가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해갖고 뭐 별로 이렇게 생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홍영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 아드님하고 더 많은 추억과 아드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를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다. 이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수긍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았다고 이러고 이제 그 선생님도 뭐 정말 이렇게 늘 경무에 시달려갖고 그 선생님이 암 환자인지 제가 암 환자인지 모르게 정말 그 선생님도 기운 없어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현실 파악이 이제 온 겁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저 어린 거 어떻게 하나.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리려고 가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잘 때마다 제가 암 진단 받고 한 1년 반 동안은 밤마다 울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왜냐면 아이가 불쌍하고 뭐 엄마가 없는 이 좁은 집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은
얘가 내 방을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그 들여다볼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을까. 제가 맨날 밥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더라도 같이 저녁을 하고 참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얘가 뭐 목욕탕 청소는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 남자애들 그렇지만 뭘 하나 꺼내면은요 제자리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자리에 두고 그러면 집은 금방 솔로몬의 동굴이 될 텐데, 얘가 정말 어떻게 살까. 이제 그거를 이제 1년 반 내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암을 받았을 때 아이하고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정말 꿋꿋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유리했던 건 뭐냐, 제가 이 체력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살집도 있고 뚱뚱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운동을 못 해가지고 더 이렇게 좀 이제 볼품없어 보이지만 옛날에는 날라다니는 돼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고, 뭐 에어로빅, 뭐 줌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라도 PT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근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암 환자인 저에게는 그 기초 체력, 체력은 국력, 체력은 환자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의 그 최고의 복종은 뭐였냐? 저희 주치 선생님에 대한 신뢰, 복종이었어요. 주치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한테 제가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 저 언제쯤이면은 제가 갈까요? 이랬더니 주치 선생님이 항암을 안 하면 한 6개월 정도지만 항암을 하면 한 2년 정도, 뭐 어렵게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당신 뭐 시한부 몇 개월입니다. 뭐 몇 년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굉장히 진중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15일이 딱 2년이었어요. 근데 2년인데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전에 이 우리 주치 선생님이 저한테 이 간에 전이가 돼 있으니까 간 색전수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 허벅지에다가 이제 뚫어가지고 이 관을 동맥관을 통해 가지고 간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구슬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새로운 거라고 해갖고 제가 막 실비보험도 안 들었으니까 너무 난감해 하셔서 제가 땡빛을 얻어서라도 하겠다고, 또 우리 아들이 굉장히 원했고, 그래서 그 색전수를 받았는데 좀 수술이 잘못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뭐 열이 막 38도 막 39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열이 안 내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37.5도 그러다가 또 38도 되고, 그러니까 해열제 맞고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막 그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막 설득을 해서. 그리고 꼭 열이 오르면 응급실로 가겠다. 거기까지도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뭐 담낭이 다시 이제 그 수술 비슷한 시술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애한테 그랬어요. 그 병원에다가 무슨 뭐 엄마가 죽더라도 뭐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단 엄마는 소송 이런 거 그 수많은 좌파들한테 걸려가지고 고생도 했거니와, 또 하나는 굉장히 감사한다. 이 홍영상 스승한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좀 나아졌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의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홍영란 선생님은 항암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항암의 2년 동안에 이제 약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는데 어느 때는 막 머리도 뭉텅 빠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약이 바뀌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왜 쿤타킨테처럼 막 빳빳하게 철사처럼 돼서
그런 건 있지만은 머리가 이제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또 피부가 이제 항암 환자들은 이렇게 볼이 발그스해요. 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암 환자들끼리는 좀 알아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암의 그 기본적으로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다 인터넷으로 시키는데 너무나 그날은 답답해서 이제 한 1년, 한 6개월쯤 됐을 때인데 수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포를 가니까 또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러니까 배달을 시키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좀 산 거예요. 그랬는데 왜 계산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햇반을 제가 10개를 샀는데 그거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계산대에 있는 사람은 그분은 아니 빨리빨리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어 올렸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나쁘기도 했고 햇반 10개 정도는 제가 들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막 이제 찢어지는 것처럼 막 아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어떠냐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이런데 뻐근하고 그러니까 항암을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에 항암 환자들을 여러분이 이제 함께 있으면 뭐 김병에 효자 없다 하지만은 그 암 환자가 겪는 고통과 이 아픔이라는 거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엄마 막 죽겠다 어쩌다 뭐 너무 아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도 힘들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입을 그냥 이를 악물고 하질 않았어요. 왜? 내 몸은 병이 들었지만은 내 정신은 병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내 정신은 건강하게 내가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색전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이제 세포들이 좀 암세포들이 이제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이 홍영상 선생님은 이제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CT를 찍은 걸 이렇게 보더니 암세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또 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새로운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거는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다른 암세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놀라워서 선생님 이 수술을 받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고 생명 연장이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굉장했어요, 여러분. 왜냐? 그동안 이제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만 쭉 생각했다가 생명 연장. 그럼 생명 연장이라는 건 어쨌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간에. 그래, 나 이제 좀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과 선생님하고 이제 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 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정말 홍영선 선생님이 수술을 해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하는데 이 수술이 성공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장루라는 거를 할 가능성도 5에서 10%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배변 주머니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서면서 그 선생님한테 처음 본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애가 어려서 전 꼭 살아야 되겠어요. 선생님 수술 잘 해주세요. 제 입에서 그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애가 어려서 살아야 되겠어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은 벌써 28인데 그 선생님이 아마 속으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 여자 웃기는 여자네. 괜히 애 핑계만 대고 애가 뭐 다 컸구만 막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술을 했고 그 제 수술을 담당해준 그 김찬욱 교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츤데레래요 별명이. 그렇지만은 정말 환자에 대한 헌신이 있고 지금 같은 의료 사태 속에서 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대장암 수술이 밀리질 않았대요. 그분이 다 환자마다 다 해주셔갖고 그리고 토요일에도 와서 이제 회진을 돌고 그래서 참 훌륭한 선생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 수술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뭐였냐면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왜 스타워즈 같은데 막 음악 이렇게 흐르고 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쫙 이렇게 밀어주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이제 마취하시는 선생님도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쉬라고 그리고 편안하실 거라고. 근데 전에 왜 그 제가 색전술 받았을 때도 부분 마취하고 그 뒤에도 이제 시술 받을 때 할 때는 제가 너무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막 마취를 하는데 막 보고 있으니까 마취 선생님이 숨 쉬세요. 눈 감고요. 막 이러면서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주 부드럽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수술이 끝난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잔디밭 같은 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왜 이렇게 잎새에 나뭇잎새에 물방울이 또르르르 굴러들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환하고 빛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제가 저 장루 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 물은 거예요. 그렇게 막 괜찮다고 하더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루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한 10cm 그 장에서 10cm 이 위를 잘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달 가능성은 없었지만 저는 뭐 자식을 위해서는 제가 그거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드디어 이제 저도 살고 싶어 했구나. 너도 살고 싶어 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제가 더 갖게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더 겸손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 나라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과 여데카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진짜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환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요. 그래서 막 어떤 때 막 그 아주 친한 사람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제 제 가족들한테도 그러기도 하고 뭐 섭섭한 것도 막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족한테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찾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더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 여데카 친구들의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뜨거운 응원 덕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2024년은 제 인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2024년 네 6월 4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환 보고를 드립니다. 서바이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